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저번에 이어서 했던 이야기를 어, 이어서 한 3탄 를 해서 동영상을 하나 또 썰을 풀면서 이야기할까 해서 저는 이쪽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이쪽 바닷가, 붕따오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그 주변 해안가 도로고요. 그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를 오다 보면은 이렇게 로컬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그 근처에 로컬스럽게 진짜 이렇게 꾸며진 카페인데요. 노 부부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주차 이렇게 해놓고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공간을 활용이 좀 진짜 베테랑스럽겠네요. 공간 활용이 좀 안타까울 정도로. 일단은 카페 샐러드를 하나 시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음식도 해서 뭐 메뉴판에 보니까 음식도 있고 또 커피도 주로 하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바닷가 카페예요. 베트남에 오면 이렇게 내려먹는 카페 소다를 하나 시켰습니다. 베트남스러운 커피. 카페 소다를 시키면 이렇게 짜다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먹는 거 하고 이렇게 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려간 것 같네요. 다 내려갔죠? 그럼 뚜껑을 일단은 이렇게 내려놔서 들고 안에다 받치고 자, 이거를 이렇게 타서 여기는 설탕보다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한때 먹었던 연유를 이렇게 진하게 같이 줍니다. 얼음물에 이거를 부어서 약간 믹스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이제 커피가 얼음물이 녹으면서 커피 맛이 점점 연해지는 맛이 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붕따오의 바닷가 그 해안도로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양 사이드로 이 카페들이 날리게 져요. 뭐 빌라들도 그렇고 이 해안도로를 쪽으로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바닷가를 등지고 이렇게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카페가 들어와서 만든 그 카페나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컬식으로 들어가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렇게 안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잘 꾸며주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또 그만큼 또 비싼 것도 많아요. 음식도 가격도 뭐 만만치 않게 비싼 데도 있지만은 이렇게 로컬스럽고 현지스러운 그런 뭐 자연에 크게 훼손되지 않고 그걸 잘 살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카페나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갖다가 주로 찾으셔갖고 이용하시면은 큰 돈도 안 들어가고 또 이색적인 풍경이나 베트남의 또 어떤 이국적인 이런 생활 풍경, 모습 이런 걸 갖다가 또 경험할 수가 있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뭐 이색적인 풍경도 보시고 또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 입구에서 뭐 이렇게 나온 동영상도 앞에 잠깐 찍었고
나가면서도 뭐 잠깐 찍을 생각이에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달달한 뭐 내려 먹는 그 베트남식 카페 소다를 하나 시켰고, 이 내린 카페를 갖다 직접 이렇게 또 얼음에 타서 써서 녹여가면서 마시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이어서 베트남의 그 수많은 그 유흥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 밤문화,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그럼 남성들의 밤문화가 워낙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뭐 내가 이용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해도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것도 앞전에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는 베트남의 어떤 클럽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하는 그런 아가씨들,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아가씨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어느 뭐 그게 이제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어떤 출장 마사라든가 뭐 출상 뭐 이렇게 집으로 가서 어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마사인데, 그런 것도 이제 유형이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출장 떡 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질돼서 물론 정상 마사도 있지만은, 출장을 와서 정상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출장 마사지는 떡 마사로 보시면 돼요. 예. 그 세 번째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호치민, 베트남 이런 데를 왔을 때 클럽을 이용하고자 할 때 클럽에서 이게 과연 뭐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한국 분들은 베트남 아가씨가 뭐 굉장히 대시하기도 편하고 쉽고, 또 뭐라 그럴까, 좀 뭐 가난하고 못 살고, 우리보다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게 많이 낙후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을 갖다 쉽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여행자 오시는 분들이 클럽이나 어떤 이런 데 가서 하면은 쉽게 꼬실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자만감에 까져 있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누구는 뭐 어떤 분들은 뭐 클럽 가서 뭐 상당히 많이 꼬셔봤다, 뭐 그래서 원나잇을 무지하게 많이 해봤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자신감을 부풀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반인들이 아니라 유흥업시들하고 아가씨들한테 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본인들이 모르게 내가 뭐 꼬신 건지 당한 건지도 모르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단 클럽을 갔을 때 어떤 클럽에서 아가씨들을 꼬시는 경우는 우리가 꼬셨다는 것보다도 거의 뭐 한국 사람이 당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이면 9열은 거의 99%. 클럽에 오는 어차피 그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뭐 회사 직원들도 오고 친구들끼리 오고 일반인들도 오고 뭐 유흥업소들도 오지만은, 클럽을 주로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 또 그다음에 뭐 일반인들은 생일을 맞은 애들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오지만은, 대부분이 클럽 안에서 부킹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누가 뭐 부킹을 해줘, 우리 한국처럼 뭐 이렇게 와서 뭐 웨이터가 부킹을 해주거나 뭐 이런 거 있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은 직접 자신이 가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자신이 대시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99%는 거의 다 유흥업소 아가씨라고 보시면 돼요. 부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0.1%, 거의 0.112% 이런 정도 현지들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원나잇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드뭅니다. 예. 왜 이 가락게나 어떤 이런 아가씨들이 2차 장소로 클럽을 선택하는 이유가, 자 보세요. 베트남의 모든 그 가라오케나 이런 데는
12시를 종료를 해서 전부 다 마감을 합니다. 끝납니다. 종료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 11시 반, 12시 안 돼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집으로 일부 아가씨는 뭐 집으로 가고 뭐 2차 선택되는 아가씨들은 뭐 2차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지만은 클럽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한 10시, 11시에 문은 엽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참 피크 타임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1시에서 2시 사이에 피크예요. 가장 손님이 많을 때는. 왜? 그때 가장 많이 오고 10시 때쯤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러면은 별로 없어요. 그때 이제 거의 뭐 이제는 막 문 열어 갖고 오픈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가라오케가에서 안 팔린 애들 결국은 뭐 이쁘지도 않고 뭐 하도 하는 애들이라는 얘기겠죠. 일단 뭐 한국 사람 눈에 뭐 안 뽑혔다 이런 애들은 응? 뭐 아시겠죠. 말 안 해도 그런 애들이 2차 목표를 가지고 뛰는 데가 가는 곳이 클럽입니다. 또 클럽 쪽에 상호 작용을 이렇게 하는 데는 걔네들끼리는 가격도 안 받는 애들도 있고 단지 음료수만 시켜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뭐 어차피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은 클럽에서도 베트남 한두 번 오셨던 분 아시겠지만은 스탠다드 형식의 서서 먹는 그런 데가 앞에가 홀이 바가 있고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 안쪽에 이제는 VIP석이라고 갖고 그런 데는 위스키 좀 비싼 술을 시켜야만이 또 앉을 수가 있고 테이블 가격을 어느 정도 또 지불을 해야지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룸 뭐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이트클럽 뭐 이런데 VIP 룸 찾아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베트남스럽게 다 돼 있어요. 룸은 없지만은 이렇게 좀 뒤쪽으로 이렇게 소파로 돼 있고 좀 괜찮은데 그런 데로 돼 있는 데는 다 좌석에 대한 어떻게 술도 어느 정도 비싼 거 시켜야 되고 또 거기다는 자리 비용도 어느 정도 붙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데를 갖다가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스탠다드 서갖고 마시거나 그렇게 해서 뭐 즐기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외국인들이 클럽을 갔을 때는 얘네들 어차피 놀러 오신 분들이고 어차피 돈 쓰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또 모르고 이러니까 애들이 메뉴판에서도 비싼 거를 갖다가 후라시를 비춰줍니다. 뭐 시키면 위스키 위주로 시키라고 그쪽으로만 일단은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거 위주로 일단 보여줘요 매니저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대충 찍어서 뭐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 또 안주 시키고 음료수 갖다 주고 계속 애들이 갖다 줍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면 갖다 주고 그래. 제지를 시킬 때까지. 그거 다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애들이 또 풍선, 또 이제 물파이프 이런 것도 이제 가도 그것도 다 돈이고. 특히 이제 풍선 이거 헬륨가스라 그러는데 그거 뭐 계속 부는 애들은 뭐 돈 상당히 나갑니다. 이게 파트너 앉았을 때 아니면 그 클럽 안에 있는 애들을 시켰을 때 같이 부킹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뭐 만만치 않은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클럽에서 어떤 이런 내가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꼬셨을 때 대부분 99%이 왜 가라오케 아가씨다 아니면 유흥업사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쪽에 이제는 거기서 한국 가라오케나 어떤 이런 데서 안 팔린 애들이 2차 목적을 가지고 클럽에 왔을 때 나도 술 한잔 먹고 뭐 이미 이렇게 좀 술이 들어간 상태 뭐 이런 데서는 솔직히 또 베트남에 껌껌합니다 그냥 화려한 사이키 조명에 막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이뻐 보이죠. 막상 뭐 호텔에 방에 가서 화장 지우고 나왔을 때 의학 누구세요? 아이 누구세요? 이럴 정도 자기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이런 애들도 많을 거고. 아무튼 이런 그 가라오케에서 안 팔린 애들이 2차 목적을 가지고 가는 데가 클럽이고 클럽에서 내가 꼬시고 부킹을 하거나 이런 애들은 클럽에 상주하는 그 클럽 아가씨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흥 쪽에서 2차로 목적을 갖고 온 애들하고 부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뭐 클럽에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클럽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가 아는 애들이야. 아는 애들은 꼭 보여. 그런 애들하고 나갔을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아니 처음서부터 뭐 부킹을 했을 때 뭐 좀 지나고 나서 대놓고 뭐 얼마를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숙소에 가서 얼마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갖고 씨발 뭐가 물건이 애가 해서 갔어. 돈도 요구도 안 했어. 오우 뭐 이래? 뭐 원나잇으로 잘 끝났나? 이랬는데 한국에 도착해서부터인가 아니면 그날 이렇게 뭘 물건 챙기다 보면 내가 내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응? 아마 클럽에서 이런 거 당하신 분들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쪽팔리고 뭐 이런 게 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일이 뭐 그런 거 뭐 창피해서 뭐 본인 뭐 그런 얘기 나 이렇게 해서 뭐 당했어 이런 얘기 하겠어요? 클럽에서 내가 꼬셔서 뭐 이렇게 잘 놀았다 못다 이런 거는 일반인 애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내가 꼬신 게 아니라 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두 번째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 잘로도 많이 하지만 잘로 말고 중국 그 무슨 그 웹폰 있죠? 거의 저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안 부르시는 게 많아요. 제 거 그 블로그나 뭐 이런 데 가셔서 보시면은 돈 안 줬다고 그 깽판 부리고 사진은 존나 이쁜 거 올리고 막상 블로그 오래니까 돈부터 요구하고 사진하고 완전 이상 딴판 이상한 애가 와갖고 뭐 마약쟁이 같은 애 얼굴 할 몽골고리 된 애가 오던가 이상한 애가 와갖고 돈부터 요구하고 사진하고 틀리니까 가라고 그러면 깽판 부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밑에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고 그 블로그인가 어디인데 사진에도 그거 한 올렸을걸요 아마 그 칼 들고 설치는 애 돈 안 준다고 막 깽판 부리고 그래갖고 바오베 그러면 내가 그 전화해갖고 바오베 부르고 걔 뭐 저기 한다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네. 진짜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 경우가 벌어집니다.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은 그 겁 없이 막 그런 거 부르고 뭐 실물하고 똑같은 애 안 올라와요. 자기네 뭐 사진에 그렇게 뭐 된 애들 뭐 올려놓고 걔가 뭐 실사 있는 애가 그대로 오는 줄 알아요? 착각을 참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그게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 그거 만약에 그렇게 돼갖고 무슨 어디 무슨 당치 뭐 진짜 이렇게 그 외지에서 그렇게 다치거나 어떤 무슨 그런 금품을 당하던가 걔네들이 뭐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아가씨가 그 얼굴 아니까 찍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중국 웹사이트 뭐 이런 거 뭐 그 짤로 말고도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어플 그런 거 외국에 나와서 활용하시면은 진짜 그 한번 큰 당합니다 당해.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뭐 겁없이 부르거나 막 불러서 어떤 그런 사태가 대부분이 일어납니다. 돈부터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뭐 이상하게 틀린 애가 와버리고 그렇게 대부분 좋게 끝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데서 부른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유념하시고 그런 데 하지 말라는 거. 그러고 베트남에 오셔갖고 뭐 출장 마사지를 처음에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저는 보고 부르시는 분들이 애들이 한 90%는 어느 그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떡 마사를. 물론 와서 뭐 마사를 정상적으로 하지만 마사가 뭐 그렇게 대부분 잘하지는 않아요. 뭐 마사에 뭐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마사는 마사지의 그 성향에 따라서 내가 좋다 별로다 이런 거는 받는 사람이 그건 더 잘 느끼니까 그 마사지의 성향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 출장 마사로 왔을 때 아가씨들은 목표가 대부분이 그거 말고도 그 위에 거를 갖다가 또 바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극을 또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뭐 근처를 갖다가 와서 손을 갖다가 대고 마사를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극을 유도해서 이제는 그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떡 마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뭐 떡 마사를 같은 거 시간당 뭐 30만 동, 50만 동, 뭐 40만 동 이러지만은 또 그것까지 그 떡 마사까지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한
140, 30 뭐 요 정도 합니다. 베트남 동으로. 예. 그러면 하나 우리나라 돈은 한 7만 원, 많이 줘봐야 8만 원 뭐 미만이겠죠. 그 정도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쇼타임이고 잠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마사를 불렀을 때는 내가 뭐 좀 뭐 피로도 좀 이렇게 풀겸 또 어떤 그것도 한번 뭐 생각을 할 생각으로 이제 부르시는 집으로 부르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장 마사를 부를 때 정확하게 얘네들이 뭐 대놓고 떡 됩니까? 이렇게잖아. 통화상으로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됩니다. 와서 애들이 먼저 지들이 그 관심 있으면은 먼저 대시를 먼저 그쪽으로 작업을 한다든가 마사 중간 중간에 또 아니면 내가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누워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마사가 별로 안 시원하다. 내가 해볼 테니까 시범적으로 해줄 테겠다. 뭐 바디랭귀지든 뭐든 말이 안 통해라도 이렇게 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다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뭐 결국 지가 뭐 완강하게 빼고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럼 정상적인 마사지는 애들일 거고 그런 애들은 뭐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뭐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그걸로 목적으로 오는 애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부분을 많이 자극을 해요. 또 그러고 터치를 했을 때 벌써 가만히 있고 큰 반응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는다든가 그러면은 그때 이런 애는 이걸 벌써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은 그 정도 비용으로 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들이 꼭 밤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화가 뭐 밤에 밤문화 그래갖고 뭐 밤에만 이뤄주고 밤에만 무슨 야한 일만 이뤄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밤이기 때문에 애들이 좀 더 야해지고 뭐 태양빛에서 이제는 벗어나니까 이제 거의 뭐 야시시한 옷을 입고 나오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는 물론 많아요. 또 술 한 잔도 들어가고 주로 야간에 술 같은 거 음주 가무가 많기 때문에 그때 먹으니까 좀 자기 기분도 풀어주고 흥도 나고 서로 간에 이러다 보니까 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섹스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시도했을 때 어떤 더 이런 게 더 잘 이루어지고 그럴 성공률이 많다 밤에. 그래서 어떻게 돼서 밤문화 이렇게 해서 이제 밤문화에 그쪽으로서 많은 영향을 많이 이렇게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밤문화라고 해서 밤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낮에도 찾아보면은 낮에 할 거 천지입니다. 예. 즐길 거 천지예요. 밤문화 못지않게. 우리 남자들 닦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남자들 솔직히 가끔 가다 시도 때도 없이 생적 걸린다 그러잖아요. 낮에 갑자기 쓸 때 있어요. 막 하고 싶을 때 있고 느닷없이.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502 손을 빌려서 뭐 딸딸을 치던가 뭐 이런 분들 있을 거고 그게 딸딸 치고 그런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쁜 애를 가지고 아무리 이쁜 부인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남자는 어떤 그런 욕구 뭐 이런 거 성적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어느 저기를 보니까 어느 컬럼에도 나왔더래. 대학 교수들도 딸딸이 친다고 그럽니다.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분출했을 때 남자들은 어떤 그런 거 그때 어떤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런 게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퍼진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죄의식인 것처럼 뭐 나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성들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저기 아주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우리가 이점 베트남에 오면은 풀 때가 많다는 거. 내가 가서 뭐 풀고 낮에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즐기시고 그 대신에 너무 그런 쪽에 이제는 여기서는 너무 이제 로컬 쪽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런 저 같은 전문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니래도 다른 이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좀 알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알고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경험이 있었던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두 번 그런 쪽을 알게 되고 경험을 받으면은 또 다음에
본인이 찾아가더라도 예.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고 또 어느 정도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분들이 안내하는 데는 그분이 벌써 다녔던 데고 아는 데기 때문에 마마상을 알다든가 막 아시들을 안다든가 그럼 어느 정도 검증되고 안전하다는 곳이랍니다.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한번 이용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로컬 여기 식당 노부부가 운영하는 점심 드시고 계시네. 그 식당 노부부가 하는 로컬 카페에 와서 이렇게 카페 소다 한 잔 시켜놓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저기 있고 바닷가. 뉴스 틀어놓고 식사하고 계시네. 자, 이렇게 해서